3번 한번 시작해보자. 오늘날의 헬스케어 환경, 보건 환경은 작동될 수가 없을 거다. 컴퓨터와 컴퓨터화된 장비가 없다면. 그래서 이거 마치 가정법인 거지. 그래서 without은 if it were not for 명사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가정법 과거지. 그 다음에 뭐 if 생략되면서 were it not for도 가능하다는 거. 명사. 예쁘게 명사. 사실 첫 문장부터 주제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내용이야. 뭐 주제문이라고 삼아도 되고. 여기도 있지만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야. 컴퓨터는 사용된다. 업무 운영, 의학 기록, 그리고 임상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 컴퓨터는 될 수 있다. 목소리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뭐뭐를 위해 쭉 나와. 침대 곁에서의 기록, 차팅, 이렇게 쓰는 거지. 뭐 지금 어떤 상태 뭐 이런 거. 기록이라면 되겠다. 기록을 위해. 그리고 사용을 위해. 간호, 돌봄, 계획의 사용을 위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셋째, 의사소통을 위해. 의사 사무실로부터 간호 사무실로 가는 의사소통. 그러니까 의사들이 간호사에게 지시하는 그 상황이겠지. 조절을 위해. 이게 administration이 투약이라는 뜻이 있어. 약의 투약의 조절을 위해. 투약을 조절하는 것을 위해. 정확하게는. 그리고 또 많은 다른 요소들을 위해. 운영과 환자 돌봄의. 예시들이지 그냥. 대부분의 장비들, 오늘날의 현대 병원에서 사용되는 은 다 컴퓨터화되어 있다. 새로운 졸업생들은 들어간다. 어디로 들어가냐? 고도로 기술화된 세상으로. 부사, 형용사, 명사. 뭐 할 때? 그들이 추구할 때, 찾을 때, 그들의 첫 간호 직책을.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간호사가 될 때 엄청난 기술을 맛보게 된다는 거야. 교육, 그들이 받는 교육. 새로운 졸업생이겠지. 뭐 하기 위해 받는 교육이냐? 준비시키기 위해 받는 교육. 그들을 뭐에 대비해서? 그들의 포지션에 대비해서 받는 그런 교육들은 또한 포함해야 된다. 기술을. 어떤 기술? 필요한 기술. 일하기 위해. 이렇게 매우 컴퓨터화된 환경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준비시키는 주체가 그들이 아니겠지. 이 교육이 준비시키는 주체거든. 그래서 여기서 themselves가 아닌 거를 좀 조심해야 돼. 일종의 문법이기 때문에 이거 제기대명사로 나 사냐 아니냐도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모로 문법으로 내기 좋은 게 많아. 이 지문에는 부사, 형용사 뭐 이런 거, pp냐 ing냐 이런 거. 그러니까 주제는 굉장히 쉬운데 문법은 좀 어려워. 사람들은 쓰는 경향이 있다. 마스크를, 가면을. 어떤 가면이냐? 그들을 보여주는 가면. 가장 가능한 좋은 측면으로 자기를 보여주는. 그렇겠지. 일부러 가면을 쓰고 착한 척 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겸손하고 확신 있고 부지런한 이런 면들을 보여주는 가면. 그래서 일종의 일반 진술, 팩트 전달이기 때문에 주제라고 볼 수는 없어. 그들은 말한다, 올바른 것들을, 그리고 웃는다, 그리고 관심 있게 된 것처럼 보인다, 우리의 생각에.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를 지금 대비시키고 있지. 내가 아이디어를 말하고 상대방은 아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착한 사람으로 다가온다는 거야. 자, 런 뒤에 투부정사 기억하고 그들은 배운다, 숨기는 걸, 그들의 불안 그리고 시기를. 그래서 나랑 대화하면서 쉽게 말하면 나에 대해서 시기할 수 있는데 그 시기 질투심을 감추고 웃으면서 좋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만약 우리가 취한다면 이러한 외형을 진실로 취한다면,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 거다, 그들의 진정한 기분을.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위험하다는 거지. 그리고 때때로 sometimes로 바꿀 수 있겠지. 우리는 기습당하게 된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저항, 적대심, 조작적 행동에 의해. 그래서 상대방이 되게 좋구나라고 쉽게 판단해버리면 나중에 쉽게 말하면 뒤통수 맞는다는 거야. 다행히 이런 마스크는 가지고 있다, 틈을, 그 가면 속에 다행히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소리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비친다 정도로죠. 내비친다, 그들의 진정한 기분을, 그리고 무의식적인 욕망을. 어디에서? 비언어적 신호 속에서. 그래서 말하는 non-verbal cues가 이제 크랙이 있다는 거를 받는 게 되겠지. 그들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non-verbal cue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는 거야. 얼굴 표정, 목소리의 변화, 몸의 긴장, 그리고 긴장된 제스처 같은 것들이 바로 틈인 거지. 다 예시들이야. 그러니 이런 팩트들을 먼저 얘기해 놓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가 이제 나오는 거야. 너는 통달해야 된다, 이러한 언어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언어를 통달해야 된다. 어떻게 함으로써? 변형시킴으로써 너 자신을 뭐로? 뛰어난 리더로, 뭐라 그래, 독심술 같은 거지. 읽는 사람으로. 뭐에 대한? 여성 남성에 대한 리더가 돼야, 독심술가 같은 게 돼야 된다는 거야. 리더, 읽는 사람. 이런 것들로 armed, 장착될 때 PP로 써줘야 되겠지. 너는 취할 수 있다 적절한 방어 조치들을.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지. 그래서 이런 거에 마스터 해야만이 인간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 9번은 조금 약간 번외 같은 거야. 반대로 이거는 너도 속여야 된다는 내용이 끝에 한번 쓱 나오고 있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사람들이 너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by 붙여 쓰는 거 좀 조심해 주자. People just judge you까지 하면 완문이란 말이야. by가 있어야지 불완문이 되겠지. 거기 때문에 너는 또 배워야 된다, 어떻게 보여주는지. The best front, 최고의 앞면을, 최고의 외향을, 이렇게 봐도 되겠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래서 to에 다 걸리는 거야. How to present, how to play your role, 이렇게 되는 거지. 너 역할을 하는지, 뭐 하기 위해서? 효과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여기도 must가 있어가지고 좀 버리긴 좀 그래. 너는 상대방이 흘리는 그 큐를 잘 통달해야 되고, 너도 마찬가지로 너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도록 애써야 된다.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제일 좋겠지. 5번 절대 빈곤.
그래서 절대 빈곤이 뭔지를 이제 동격으로 설명해주고 있어. 있는 것, 특정 한계점 아래에 있는 것, 기본 수요의, 그래서 기본 필요 아래에 있는 절대 빈곤 선은 받아들였다 많은 관심을 개발도상국의 환경에서. 그래서 이제 절대 빈곤의 정의와 한계, 크게는 이게 주제거든. 그래서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절대 빈곤을 정해놓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을 뭐 도와야 된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다는 거야. 절대 빈곤은 흔히 이해된다. 부사 뭐인 것으로?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그리고 불공정한 것으로. 어떤 점에서? in that 뭐뭐인 점에서 부사절 접속사야. 그래서 이게 좀 유치한 문법으로는 in which 아니냐 뭐 이런 질문 할 수 있어. 전혀 다르지. 심지어 선행사가 명사도 아니고. 뭐인 점에서? 이 절대 빈곤이 보여준다는 면에서 상황을. 어떤 상황? 심각한 궁핍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 전 세계에서. 어떤 세계? 풍부함에 의해 특징 지어지는 그런 세계. 그렇지 않으면 뭐 부사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겠지. 그래서 이제 절대 빈곤의 어떤 정의라고 보면 되겠지.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리고 불공정함이라고 우리가 절대 빈곤을 정의하는데, 또한 가능하다기 때문에 또한이 시그널이고 여전히 소재는 절대 빈곤이야. 또한 가능하다. 뭐가 가능하냐?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다. 뭘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냐? 절대 빈곤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부정적인 절대 빈곤의 특징이지. 그래서 절대 빈곤의 여러 가지 특징들 뭉뚱그려 이렇게 주제라고 생각해도 돼.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4번은 어떻게 보면 절대 빈곤이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뭐 같은 말이지. 그것의 어떤 예시의 흐름이라고 보면 돼. 예시를, 이 3번을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과정이라서 그래도 일종의 좀 순서가 그나마 좀 중요하니까 되게 주제가 명확하지 않은 글이기 때문에 주제로 나와도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리고 순서도 이 3번 뒷부분부터는 좀 순서적인 의미도 좀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지문이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워. 웬만하면 외우는 게 나아. 가난한 사람들은 어쩌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경제적으로 viable project, 타당한 가능성 있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자, viable, feasible, workable, practical 이런 거. 그리고 매우 highly가 많이 나오네 지문에. 이성적인 의사결정자일 수도 있다. 가난하지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일 수 있는데, 하지만 해서 이게 한계가 있다는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inefficient하고 costly하다고. 만약 자원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불충분하다면 뭐 할 만큼? 뭐 하기에는? 이런 프로젝트를 변형시키기에는 뭐로?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지속시키기에는, 변형시키기에는 부족하다면 경제적 기회가 낭비가 될 수 있고 그들의 자원도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이 행정적 능력,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비효율적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 3, 4, 5번에서 같은 맥락으로 설명하는 거야. 이게 좀 글이 애매한 게 6번에 처음으로 asset-based poverty line이라는 게 나오거든. 근데 문맥으로 볼 때는 이게 absolute poverty랑 어떻게 보면 상응하는 건데 일종의 대안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3, 4, 5번에서 absolute poverty의 부정성을 얘기한 다음에
asset based poverty line. 자산 기반으로 한 뭐 빈곤선 이 정도는 따라서 이게 따라서 붙잖아 이거 봐 그지? 연결어 문제도 나올 수 있어. 생각할 만하다. 그러니까 따라서가 왜 나왔냐면 위에 게 한계가 있으니까 대안으로 이걸 쓸만하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려고 thus를 쓴 것 같아. 그리고 이것을 추정하는 것에 대한 시도가 보여준다. 그런 선이 such a line이 이제 poverty line이겠지. 또한 또한도 사실은 좀 애매하지. 대부분의 국제 빈곤선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마 이 또한을 붙인 거는 이 asset based poverty도 한계가 있다는 거를 말하려고 also를 쓴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맥락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연결어를 그냥 아무 때나 뚫어 놓으면 사실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어. 그래서 이제 분량으로 볼 때는 absolute poverty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인데 정의와 한계 뭐 이쯤 되겠지? 네. asset based poverty 라인이 마지막에 나오면서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암기가 필요한 지문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